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강의했던 덕성 주식. 요즘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윤석열 씨 불안한 부분 때문에. 이때는 기회죠. 자, 설명 한번 시작합니다. 자, 덕성 주식. 제 방송 애청자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죠? 굳이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00원, 만원 매수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조정됐을 때 어차피 지방 재보궐선거 앞두고 조정받는 거 겁먹지 마시라, 22,000원대 매수하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해서 매수 한번 더 짚어드렸고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급락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지방 재보궐선거 이제 호재가 곧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는 지방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조정을 받는 시기니까 매도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8,000원대에서 30,000원대 이익 실현을 하시라, 물량을 줄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에 매수를 하실 타이밍을 잘 모르실까봐 물량을 줄이시라고 방송을 드리고, 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00원대, 28,000원대에서 좋은 타이밍에서 그냥 물량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19,000원대까지 조정이 돼서 이때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떨어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사실은 매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매수를 좋은 가격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그 이후에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못 잡고 그래도 22,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22,000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방송 이후에 22,000원대까지 잘 안 떨어지다가 하루 딱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날도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21,7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제가 이날 매수를 안 걸어두는 바람에 저도 실수한 거죠. 그래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못하고 이후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한 번 더 조정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 급등이 됐죠?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빨리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 걱정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날아가 버릴까봐 다들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6월 1일자로는 갑자기 주가가 뜨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라서 사실은 26,000원, 27,000원 조금 높은 가격에 실수로 매수를 해버렸어요. 저는 어차피 22,000원 이전에 22,000원에 꼭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때 낮게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뒤에 악재가 몇 개가 발표가 됐어요. 요날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0일 약 2시 20분경이었나요? 동수처에서 겁 없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씨를 조사한다고 입건하겠다 뭐 이러면서 윤석열 씨 사건을 보겠다 이러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듯 싶더니 그래도 22,000원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상태를 그리다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은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씨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들어갈 것 같다,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해서 엄청난 큰 호재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아니다, 뭔 소리냐, 더 신중할 거다, 국민들의 얘기를 더 듣고 국민의힘 입당은 천천히 생각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대변인과 의견이 안 맞는 부분, 대변인이 말실수를 한 부분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대변인이 사임을 해버리는 악재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9.91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죠? 항상 이래요. 패닉셀이에요. 말 그대로 패닉셀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안타깝죠? 낮은 가격에 파신 분들은 다시 매수를 하고 이후에 잠잠하니까 주가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별로일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떨어뜨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저처럼 이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처럼 어차피 윤석열 씨가 경선에 나가면 암만 악재가 섞여도 그래도 30% 20% 지지도는 유지를 할 거고요. 다른 10% 넘는 지지율을 가진 대선 후보가 야당에 있나요? 없죠. 야권 후보로서는 말도 안 돼요. 1위를 밀려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재명 씨보다 밀려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어찌됐든 간에 경선 결과론적으로 1위만 가면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자 구도로 싸우는 게 문제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1, 2위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야권에서 1등,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여권에서 1등,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다 마친 후에 정리를 하고 1대1로 그때 붙었을 때 이제 누가 진짜 대통령이 될 건지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뭘 하든 솔직히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그 기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윤석열 씨 최재형 감사원장 나왔는데 퍼센테이지가 끝에 4% 감사원장님
대권 출마하실까요? 하신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윤석열 씨와 지지도가.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건 어떻다? 지금 대선 테마주를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의 좋은 먹잇감들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패닉쌤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 지고 계신 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뭐 어떻다? 미리 본인이 고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 파시고 여기서 또 주우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악재가 발생해도 어떻다? 6월 10일도 마찬가지죠. 악재가 있었을 때 막 밀려도 기회라고 물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물량을 늘리신 분들은 이런 데서 늘리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22,0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돼주면 물량을 어떻게 늘릴 자신이 있는데 악재에서도 주가가 애매하게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물량을 저 같은 경우도 조금씩 살짝 늘리긴 하지만 왕창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악재가 한두 번 더 나와서 22,000원까지 밀려준다면 그때는 자신있게 물량들 늘리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씨의 말 한두 마디에 주가가 급상승, 급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매수하시라 언제 매도하시라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22,000원까지 만에 하나 떨어진다. 이때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늘려셔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본인께서 판단했을 때 만약에 대선 주자로 야권 대표 주자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 판단이면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 지지도 없이 충분히 적성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22,000원 강력한 지지선 위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판단을 하시고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고맙게 저가 매수하시고요. 만약 높아질 경우에도 그래요. 지지도가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30몇 프로 이런 수준인가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30몇 프로, 뭐 40몇 프로, 30몇 프로 이런 상황에서 뭐 10% 이상 급등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고점 32,000원대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31,000원대에서 물량을 조금 이익 실현을 보면서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기법 하나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물론 만원대 물량을 사서 3만원대 물량을 팔았으니까 뭐 어찌됐든 뭐 새로 담은 물량이지만 어차피 저는 밑에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 주식에 찍혀있는 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물량 다 털고 27,000원에 매수했으니까 27,000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평단가는. 자, 27,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4,000원에 다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평단가는 약 26,000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26,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도 평단가가 떨어져봤자 뭐 의미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올라갈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평단가가 27,000원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현금이 없어. 그러면 본인의 평단가가 나오기 전에 밑에서 매수한 24,000원에 대한 물량은 26,000원대 약 10%만 이득 보고 그냥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평단가까지도 안 올라왔지만 밑에서 산 물량은 별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걸 매도를 하시고 어차피 주가가 뒤에 오를 거 알잖아요. 그때까지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적고 적성에 본인 예상보다 너무 과하게 들어갔어. 그러면 본인의 매입 평단가가 되지 않아도 미리 물량을 줄이셔도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이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24,0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얘가 32,000원대까지 안 가주면 어떡하지? 32,000원대 가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아는 판단을 하셨다면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요. 24,000원에 매수를 한 물량은 별도로 26,000원 정도에 매도를 한다라는 판단으로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던 물량은 또 별도로 천천히 32,000원 4만원, 5만원, 6만원 갈 때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때 매수하신 건 또 짧게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겁내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점 매수했을 때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평단가가 나오지 않아도 매도를 하셔도 어차피 수익은 수익이라는 점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 평단가가 안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무조건 손해네. 그런 착각을 버리시고요. 현금 보유 비중이 너무 적다, 덕성 보유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X파일 뭐 뜨잖아요. 근데 별거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별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확실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씨 도덕성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야권 대선 후보로 윤석열 씨가 나간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지금보다 몇 배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물량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죠? 윤석열 씨 관련주를 사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안 됐죠. 이재명 씨 관련주도 매수를 하시고요. 저는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 대선 여권 주자 1위가 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이재명 씨가 거의 95% 확실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주가는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이낙연 씨 관련주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 방송만 듣고 무조건 매수를 하셨다가 떨어지니까 패닉해서 팔아.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 사.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반대로 확신을 가지고 본인 물량이 있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 오르면 물량을 주요.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